페이지 4번 업무의 범위 등입니다. 양가로 1번 업무지역 범위 33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 양가로 3번 법인의 겸업제한이 있는데 양가로 3번 법인의 겸업제한 시험에 95% 이상입니다. 3번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업무지역범위입니다. 업무지역범위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1번은 중개인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는데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이고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원칙 시도 예외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 소위 중개인이 위반을 했을 때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중개인만 업무지역 범위가 있죠. 제한이. 그래서 중개인은 부칙으로 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과거에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3번 법인의 겸업제한, 이게 중요합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재 33페이지 양가로 3번 법인의 겸업제한,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죠. 24번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33페이지 1번 중개업은 이건 겸업이 아니고 본래의 업무입니다. 겸업은 2번부터 7번까지 6개입니다. 2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관리 대행은 할 수 있고요.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이건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법인은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이고 설립 요건도 까다로운데 법인하면 뭐 더 하나라도 더 하도록 해줘야지 왜 법인은 더 규제를 하냐, 개인은 그런 게 없는데, 결론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돈 되는 거는 못 하도록 하고 돈 안 되는 것만 하도록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형 법인이 없잖아요. 일본도 지금 빅브라더라고 해서 일본도 대형 법인이 매매는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건물 택지 주임이라고 해서 개인 개업공개사들은 월세 중개밖에 못해요. 일본만 해도. 심지어 대형 법인이 생겨버리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뭐 국민은행 같은 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그 시세표가 다 있죠. 저도 논문 쓰려고 국민은행 의뢰하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달라 하더라고. 통계, 주택 가격 추이 뭐 이런 거 논문 쓰려면 통계를 인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돈 받고 다 팔더라고요. 시세 정보를. 지금 국민은행에서는 개업공개사들한테는 돈을 거의 안 주거든요. 오래된 중개업소만 한 2만 원씩 이렇게 뭐 이 정도 주고, 최근에 개업한 데는 돈 주지도 않고 그냥 시세 제공만 하고 스티커만 하나 줘요. 국민은행 시세 제공업소 이렇게 하면 그 왠지 국민은행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공신력이
높아 보이니까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 국민은행 같은 데서 하고 싶어 한다고요. 중개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개법인이 되면 지금 겸업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임대업을 하면은 자본금은 있기 때문에 임대업 할 수 있잖아요.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업을 하면 방 하나에 월세가 40만 원 나오는데 관리대행 하면 제가 10,000원 받고 해봤어요. 10,000원. 방 20개짜리 다가구 관리대행하고 한 달에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받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주인이 뭐 월세 안 들어오면 막 욕하고 왜 그 관리대행 하면서 뭐하고 앉았냐. 월세 안 들어오는 것도 관리도 똑바로 못하고 자를까 막 이렇게 협박하고 이러면 아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맨날 20만 원 받고 욕만 얻어먹고 그래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한 개 방 한 가당 10,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방 한 개에 관리대행 해봐야. 그것도 또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가능해요. 시험에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X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요. 직접 개발하면 안 된다고요. 개발이라는 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이잖아요.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 직접 개발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입니다. 이건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이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개업공개사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동그라미 5번 주택 상가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만 돼요.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만 된다고요. 직접 지어서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분양대행업을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도록 하겠다. 법대로 법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까지는 그냥 거의 무등록 분양대행사들이 다 아파트 분양대행을 했다고요. 근데 그 주택 공급 규칙 50조인가 보니까 이게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이거 그럼 우리 공개사법에 이게 돼 있는데 이건 그럼 개업공개사도 못하냐 분양대행 하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분양대행이 가능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거는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돼. 건설업자만 가능해요. 그러면 개인 개업공개사가 건설업 면허 가지고 있고 건설업자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법인인 경우는 건설업하고 또 같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겸업을. 그래서 중개법인이라면 국토부 유권해석은 29호, 29세대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MGM 받고 한두 건 하는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분양대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지. 우리 개업공개사는 분양대행사가 분양하는 거 소개하고 돈 받고 이거는 상관없다고요. 분양대행을 하면 왜 이걸 못하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을 하라고 하냐면은 뭐 명의변경 이런 거 해주고 이러면서 약간 편법을 하고 이럴까 봐 그래요. 분양대행하면 분양대행사가 중간에 명의변경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전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장을 정리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걸 하고 이런 게 많이 적발됐어요. 강남에서. 그래서 지금 분양대행사를 이제 건설업 면허 있는 사람 적법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까지 이게 있었어요. 주택 공급 규칙이 옛날부터. 그런데도 뭐 국토부도 몰랐는지 엄격하게 법 집행을 안 하다가 이제 편법 행위를 하는 게 적발되어 가지고 법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사실상 중개법인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29호, 29세대, 29실까지만 원칙적으로 분양대행할 수 있다. 개인개업공개사라면 뭐 극단적으로 건설업 면허가 있어가지고 건설업자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개인이 뭐 건설업자이면서 중개사무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냥 분양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방가로 3번에 보면 33페이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겸업 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함. 2009년 7월 2일부터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국토부도 아마 몰랐는 것 같아요. 주택 공급 규칙을. 근데 이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다시 주택 공급 규칙을 보니까 이 분양대행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시험에 주택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하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지문에. 다만 뭐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건설업자에게만 분양대행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즉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알선.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은 돼요. 쉽게 말하면 도배,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해요. 제가 현업에서 이사업체 소개하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주거든요. 통상. 근데 한 번은 2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묻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너무 깎아가지고 어린이 깎아가지고 3만 원 들리고 했는데 2만 원밖에 못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손님이 와가지고 이사 잘 하셨습니까? 이사비는 뭐 좀 깎으셨어요? 물으니까 아니요 한 푼도 안 깎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 또 이삿짐 센터 이게 명함 같은 거 돌리러 오거든요. 지라시 명함이 좀 나누라고. 그래서 그때 그 한 푼도 안 깎았다고 하던데 이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그런다고 만 원 더 주더라고요. 그 3만 원밖에 못 받아 그래. 이삿짐 소개해봐야. 직접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면 50%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학원에 이삿짐 센터 사장이 지금 수업 듣고 있어요. 그분 말로는 50% 남는다 하더라고. 제가 그 얼마 안 남죠. 그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이러니까 한 50%는 남는데요. 이러더라고. 보통 한 100만 원 이상은 주잖아 이사하면은. 그럼 인건비 빼면 거의 다 남는 거잖아요. 그분은 보니까 사다리차 이런 거 직접 다 가지고 있더라고. 트럭 같은 거. 그럼 그 감가상각이나 보험료 이런 것도 다 빼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분이 반 남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많이 남잖아요.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 인테리어 업체 그 주거이전에 도배 업체 이런 거는 돈 많이 남아요. 거의 인건비잖아요. 도배하는데 그 장판 도배 그 재료 비용은 얼마 안 되죠? 인테리어 완전 리모델링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오래된 집, 새 집처럼 하려면 그 재료비는 얼마 안 돼. 1,000만 원도 안 될 거라고. 거의 다 인건비라고요. 그 직접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은 남자분은 그런 거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면서 여자분이 중개업하고 이런 거 많아요. 겸업하면.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된다. 직접 운영해야 돈 되고 소개하는 건 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현업에서는 도배업체 이런 건 소개하면 한 10% 리베이트 줘요. 건설업계 간행은 10%거든요. 수주하면 리베이트가. 그래서 3천만 원 받으면 300만 원 받아줘요. 개업공개사한테. 인테리어 업체 소개하면. 이삿짐 센터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방가로 1번에 개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 14조 법인의 겸업 업무를 가능하다. 법 14조가 그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게 법 14조입니다. 이거 7가지 개인도 가능하다고요. 근데 단 가로 안에 중개인은 법 14조 2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했는데 2항이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데 2항이 뭐냐면 동그라미 7번이 2항입니다. 동그라미 7번 이게 결론은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보면
이 겸업을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대행하고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만 하면. 도배업체 알선하고 10% 커미션 먹어도 위반 아니에요. 왜?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방가로 3번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주택상가 분양대행이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택공급 규칙에 의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겸업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 겸용이 가능하다. 법인은 여기에 있는 7가지 업무밖에 못하는데 개인은 이것 말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즉 개인은 담배도 팔아도 돼요. 중개사무소에서. 법인은 담배 파는 거 안 되죠. 담배 소매업. 그런데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단 중개인은 7번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공매 입찰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다. 나머지 밑에 그 방가로 5번은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는 거 이건 뒤에도 나옵니다. 참고로 비교해서 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34페이지 5번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동그라미 3번 이동이 용이한 천막, 파라솔 등 소위 떴다방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34페이지 맨 밑에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 자기 소유가 아니라도 되죠. 즉 실장이 임차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실장하고 사장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개업공개사가 그 사무소를 쓸 수 있다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만 제출하면 돼요. 사용대차 계약서나 전대차 계약서나 이런 거 제출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할 의무는 없다. 담배 팔아도 된다고요.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금도 팔아도 되고 다른 장소로 사용해도 된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도 없죠. 중개사무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가설 건축물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다. 면적 제한 없다. 우리 공개사법의 규정은 없지만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즉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불가능하다. 건축법까지 지키려면. 35번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신고 필정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교재 35페이지 맨 위에 박스 안에 있죠. 첫 번째,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 3가지만 제출하고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요. 책임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3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자격도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제외입니다. 제외.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종로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그 외에 나머지 시군구별로 두니까 24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지금 35페이지.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4번 맨 밑에 참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거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맨 밑에 다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 대한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가능하다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공동사무소, 즉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공동사무소 설치 절차는 딱 우리 법조문에 13조 6항하고 시행령 16조 2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거기 맨 밑에 있는 게 법 13조 6항인데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불가능하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그 다음에 36페이지 밑줄 친 부분 시행령 13조 6항인데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건물주 사용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 건물주 사용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만약에 A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B와 C가 이전 신고하면 돼요.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습니다. 이전 신고할 때 A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되고요. 또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A, B, C, D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동사무소는? 현실적으로는 칸막이 없죠. 칸막이 있으면 그냥 별도 사무소로 하지 공동사무소로 하지 않겠죠. 칸막이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칸막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각각 독립성 인정된다고요. 중개보수를 100만 원을 B가 받았으면 B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되고 규정 없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 나왔으면 혼자 내도 되고 나눠 내도 되고 규정 없습니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격증 등록증 따로따로 게시해야 되고 인장 등록 따로 해야 되고 보정 설정도 따로 해야 됩니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A가 등록 취소되면 A 빼고 업무하면 됩니다. B가 업무정지 당하면 B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같이 쓰는 건 안 되지만 처음부터 같이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해도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된다고요. 갑이라는 사람 직원을 고용했는데 갑이 잘못하면 손해를 입혔으면 갑하고 A만 책임있지 다른 개업공개사 책임 없습니다. 갑 혼자서 4명을 보조해도 됩니까? 물으니까 국토부에서 안 된다. 이중소속이므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 분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동네에 지금 15년째 공동사무소 하는 여자분 2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니까 공동사무소라고 안 돼 있고요. 간판에는 지금 동일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일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일이라는 게 전국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금정동 동일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치보면 되는데 여기에 적성공인 똑같은 주소지에 적성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치보면 2개 주소가 똑같아요. 주소가 똑같으면 같은 장소잖아요. 같은 장소에 2개가 있다는 것은 공동사무소죠. 간판에 공동사무소라고도 안 달아놓고 그냥 동일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안에 가면 등록증 2개 걸어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한 15년 같이 하는데 처음에는 A 명의로 등록했다가 한 5년 했다가 또 5년 지나니까 이 사람 폐업하고 B 명의로 했다가 또 지금은 이제 A, B 공동 명의로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계속 하면서 지금 이분들은 10%에 들어가요. 10%에. 즉 502개가 있는데 군포시 제가 사는 동네에 중개사무소가 10% 안에 드니까 50등 안에 드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씩 받아가요. 한 사람당. 그렇게 소득이 많은데 부부 간에 마찬가지 재산도 세금 작게 내려면 공동명의로 되는 게 낫죠.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각각 자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잖아요. 만약 이분이 둘이 해가지고 2억 벌면 2억에 대해서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2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내는 것보다는 1억이면 더 좋아요. 가표가 낮아지잖아요. 1억이면. 그래서 아마 이런 거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세금 같은 거 적게 내거나 아니면 비용 줄이거나 하려고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현업에서는 공동사무소. 자, 37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5번. 양가로 5번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인천 남구가 유일하게 행정구역 통폐합 없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구 명칭을 바꿨습니다. 인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미추홀이라는 나라는 온조 형님이 세운 나라예요. 온조는 백제를 세웠고 주몽 그 드라마 보니까 주몽 와이프 소순우가 애 2명 데리고 내려오더만 남쪽으로. 그 내려오다가 하나는 미추홀 인천으로 가고 동생은 저기 백제 저기 어디냐면 그게 어디 미사리라고 하나 그 서울의 미사리 쪽에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송파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백제 세웠잖아요.
어쨌든 미추홀구라는 게 생겼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에,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이라는 말은 없는데 해석상 원본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원본, 사본. 그러면 원본이에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써야 되죠. 시험에 원본인지 사본인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유성구의 등록증은 원본 반납하고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새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본 반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전출신고하는 거,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 우리 사무소 이전도 옛날에는 이전 전에다가 신고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입신고처럼 그냥 옮기고 나서 신고를 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송부를 요청하면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여기서 업무정지 당하니까 업무정지 한다고 하니까 등록 취소한다고 하니까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옮겼다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합니다. 청문서 이런 걸 다 보내주니까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자, 그 다음에 유성구에 본사가 있고요. 미추홀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미추홀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군포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본사가 있는 유성구청장에게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와 이전 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가 있는데 관할구역이란 등록관청 관할구역 시군구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했습니다. 사무소 이전 37페이지. 그 다음에 38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38페이지 인장 등록. 인장 등록 의무자. 인장 등록 의무자는
누굽니까? 인장 등록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을 합니다. 보조는 인장 등록 안 하죠? 개공 플러스 소공만 인장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할 인장. 등록할 인장의 경우에는 보면 개인인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입니다. 실명도장. 가명, 아바타, 닉네임, 예명은 안 된다고요. 실명도장이어야 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장. 법인 인장이라는 말은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 인장은 이 크기 제한 받지 않아요. 크기 7mm 이상 30mm 이내는 개인 인장만 크기 제한이 있다고요. 법인은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신고서 인장 등록 신고서는 세 가지다. 등록인장, 변경등록 신고서는 한 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경등록 신고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인장등록 신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신고해도 되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합니다. 근데 개인인 경우는 인장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등록은 며칠 이내에 해요? 7일 이내에 해야 되죠. 7일 이내에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됩니다. 인장등록 신고는 법인인 경우는 신고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 다음에 이를 위반했을 때 인장등록을 위반했을 때 즉 인장등록을 업무개시 전에 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안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숫자 7 많이 나왔죠. 기억해야 되고 40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위반시 거기 제재에 보니까 업무정지 15개 적어놨는데 결정 공일임 앞에 5개가 구체적 기준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인전, 엄명 9개가 구체적 기준 3개월이고 맨 마지막 기타 등등이 1개월이죠.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엄명기. 우리 암기 프린터 업무정지가 몇 번 했어요? 업무정지가 20번에 있는 거 이걸
15개를 1번부터 5번까지는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는 것을 앞머리 글자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해되죠? 자, 암기 20번에 거기에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뭘 질문하셨냐면은 13번 업무지역 범위 위반이라고 돼 있잖아. 업무지역 범위 위반. 업무지역 범위 위반 거기에 가로하고 중개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중개인. 여기 있잖아요. 지금 중개인만 업무지역 범위 위반하면 업무정지죠. 중개인만.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 범위 제한이 없어요. 그게 2장짜리 이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글자를 줄여가지고 해놨다 보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돼도 일단 한 번이라도 필기를 해보시라고 한 번이라도 적어보시고 또 내용을 찾아보고 이게 공부거든요. 이 2장만 암기해도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장 등록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휴폐업 신고는 다음 주에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